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애도 기간에도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 내부에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이는 정 대표를 향해 대통령 팔기를 그만해야 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당내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제기와 함께 합당이 6월 지방선거에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며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합당 시 실익이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 합당할 경우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의 계산된 행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민주당에 의한 흡수 합당론에 반발이 터져나와 양당의 합당 논의에 점차 먹구름이 들이우는 모양새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 협의의 모든 권한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 제안 이후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 대표가 제주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 모임 발대식에 참석해 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애도 기간임에도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애도의 시간마저 이런 모습으로 채워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진통이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 주말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이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어제부터는 합당 자체를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 오히려 합당이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고, 김남희 의원도 이현주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중도 외연 확장 그리고 2030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해찬 전 총리의 유해가 오늘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네. 좀 진정 기미로 접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내부 갈등이 밖으로 표출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해찬 전 총리의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인사들은 상주로서 합당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경우에는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라디오 방송 출연이나 아니면 개별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느 정도 답변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앞으로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거질 가능성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지금 이 합당 문제인데 예. 지금 박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처음에는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다가 지금은 합당의 당위성까지 예. 과연 합당이 서로에게 득이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DNA, DNA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DNA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는 조국 혁신당에서 우리는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이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에서 쇠빙선이 얼음을 깨고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는 본진이 뒤를 이어온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결합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 문제가 인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20대들의 30대들의 MZ세대들의 그 거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지금 둘이서 같이 결합하는 것 자체가 결코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로 하여금 민주당의 거부감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 절차 문제에서 이제는 합당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절차 문제부터 조금씩 풀어나가면은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최고위원조차 발표 20분 전에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얼어붙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차는 물론이고 합당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최고위원들조차 20분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예. 그러한 절차적 하자 문제에서 지금 합당의 당에서 합당의 실의까지 왔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가장 취약 세대가 20대인데 그렇죠.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더 뿌리 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면서 던졌던 지방선거 압승 이어질 수 있을까요? 평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그 원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명분은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해서 양당이 같이 합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앞뒤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듯한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사실 아이덴티티는 조국 대표인데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약점, 그러니까 입시 비리라는 부분이 20대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 이건 아무리 민주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재 국민의힘보다 더블 스코어라 하더라도 막상 선거에 닥치게 되면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을 했다? 결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중도층에 있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커다란 그 뭐 논밭을 경작할 때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큰 데는 큰 데로 썰어질하고 작은 데는 작은 데 잡초 빼가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같이 합친다? 이거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선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 기자, 네. 지금 의원들도 각각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네.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논란은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의원들 내부에서는 그래도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좀 많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합당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네. 이른바 그 친이재명계 비당권파에서 향후 이 정청래 대표 합당 제안에 대해서 연임을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강하게 지금 들고 있다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합당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조국 혁신과의 통합을 했을 때 생길 문제점 아까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히 조국 혁신의 성비 문제가 아직 논란이나 이런 게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데 이게 만약에 합당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당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조국 대표가 그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어제도 서왕진 대표가 강한 유감을 흡수 통합론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대당 통합을 할 정도인가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서 합당하는 과정이 좀 험난할 거다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런 상황에서 그 예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가 이제 무산되고 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그날 정청래 대표의 지지 모임 청솔 클럽인가요? 네. 포럼인가요? 일종의 팬클럽인데 그게 발대식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 별세 소식이 전해진 이 상황에서 이 당 대표의 팬클럽이 출범하는 것을 놓고 어떤 의미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일단 정청 대표가 25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자신의 지지 모임인 청솔 포럼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시점상으로 보면 이해찬 정 대표 측 입장을 들어보면 이해찬 별세 소식은 발대식 이후 끝나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들었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합당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상황에서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 모임의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연 내용인데요. 사실 정 대표가 이번 강연 주제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시민의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 강연 주제로 삼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실제적인 강연 내용은 이 자신의 개인사와 그리고 학생운동 시정을 풀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주제에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제가 시점과 관련해서는 당대표실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네. 언제 이 일정이 잡혀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당대표실에서는 의원실에서 개인적으로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의원실에도 언제 이 일정이 잡혀진 거냐 물어봤는데 의원실에서도 난감한지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전에 뭐 잡혔는데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과연 이 일정을 강행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금 중앙당사 앞에 몰려가서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평론가님. 예. 통합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분열만 부각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대목이 어제 이현주 최고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대통령 팔지 마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물론 대통령을 지금 당무에 끌어들인 것은 상당히 위험 소지가 다분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다면 이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앞두고 대통령의 교감이 있었냐 없었냐가 상당한 진실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 중에 하나가 당의 일에 대해서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설사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이제 의중이 오고 갔다 무슨 텔레파시도 아니고 네네. 뭐 이렇게 돼서 서로 뭐 이렇게 인정했다 뭐 이 정도도 아니고 대통령실과 교감을 했다. 이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네. 그런 적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방금도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이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주가 5천 돌파하고 한덕수 전 총리 실형 선고 나오고 23년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인 상황인데 네네. 갑자기 모든 이슈가 다 합당으로 몰려버리니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강성 지지층은 의심을 한 것이고 여러 번 그 앞에서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면 당대표실에서 또는 의원실에서 정무감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뭐 반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 만난 오천자리에서 반명이세요?라고까지 농담 삼아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거 없다라고. 저는 그 답변이 더 주목되던데요. 진청입니다. 네, 진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애매한 이제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막 끌어오르는 것을 일단 불을 껐어요. 싹 가라앉았는데 여전히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더군다나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끄드지 말고 예. 당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의 기미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20분 전에 발표를 하고 밀어붙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이미 실패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앵커님하고 저하고 무슨 같은 사업을 하는데 네네. 합칩시다라고 하면은 계산할 거 아니에요. 네. 서로 계산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작은 사업조차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맨 처음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조국 혁신당에게 권유합니다. 합당합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안합니다. 당대표가 당원들도 아니고 그리고 최고위원들에게는 20분 전에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라고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은 이걸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절차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미 극렬한 반발이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번 이해찬 총리 관련돼서 이 애도 기간 지나고 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된다면 이 상황은 실패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이르지만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멈추지 않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종의 이것이 권력투쟁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근데 권력투쟁의 한 축이, 그러니까 권력투쟁이라기인데 사실 건강한 야당이 있다라면은 이거 제어돼요. 근데 야당이 지금 지지부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파트너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게 정청래 대표가 밀고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깎아먹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깎아먹고 어쩌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안했다고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현재는 일단 당원들의 이제 토론이나 이런 과정이 있고 이후에는 당원 투표 그리고 중앙이나 대의원 투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그 당원들은 일단 합당에 대해서 찬성한 당원들이 많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당원들도 뭐 시점의 문제이지 그 조국 정권은 언젠가 합당해야 될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 당원 투표에서는 그래도 합당 찬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다만 이 논란이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 문제는 아니냐 이 연임 문제는 아니냐 이 문제로 비화될 경우에는 당원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고요. 다만 특히 당원 투표의 그 질문 자체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지방선거 이후 시점에 합당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전에 합당을 해야 되냐 이 질문에 따라 당원들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조금 전에 결국 합당이 무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네.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무산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원 중심주의라고 해서 1인 1표라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성이 성공해서 이 각각의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인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더군다나 민주주의를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당원 중심주의 얘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절차 필요 없고 대표랑 서로 얘기해서 진행한다? 그건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현재 당원들끼리 뭐 얘기해서 조국 혁신당과 합당해야지. 그럼 1인 1표 맞지. 뭐 영남 지역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보완 대책 내놓고 해야지. 라고까지는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까지 밀고 나오는 것은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저희는 연임 보석. 예, 그렇습니다. 연임 내지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이제 대권까지 바라보는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이제 애도 기간 끝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 권력 투쟁이 오히려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게 되고 지지율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당원들도 특히 정치 고관층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실패의 길로 발을 내디딘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은 물러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러서는 순간 이 정치적 타격이 클 거고 이것이 무산된다면 예. 거의 뭐 당 대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 더 만약에 이번에 무산이 된다면 예.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 간에 감정적 앙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섞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가 사실 흡수 통합을 상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길게 보면 조국혁신당은 안정적인 여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죠. 그런데 그거를 깃발을 들고 맨 앞에 섰던 정청래 대표가 유탄 맞아 쓰러진다고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리하지 않고 우리들만 가지고 장난친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청래 대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역시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예 기간, 애도 기간이 유예된 이 며칠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고 가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가 향후 집권 여당이 어떻게 정부 운영해 나갈 것인가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곧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겠지만 지금은 좀 애도에 집중을 하고 추모 기간이 끝난 뒤에 싸우더라도 싸웠으면 하는 바람 전하면서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